다사다난했던 갑진년도 이제 며칠 뒤면 지나가는데요. 올해를 돌이켜보면 이 정도로 미국 증시가 화랑세를 보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 증시가 트럼프 집권 2기에서도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외신을 보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마치 블랙홀처럼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김재현 PD랑 오늘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일중 그래프부터 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김재현 PD께서 10년물 미국의 일중 그래프, 일중 그래프가 일중 그래프는 아마 나오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미국의 일중 그래프가 장 초반에는 한 4.6% 그랬었죠. 이렇게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게다가 장 막판에 여기 마감 지수로까지 전일 대비해서 떨어질 만큼 4.58인데요. 4.58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했던 게 미국의 국채 시장 파동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일중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4.6을 돌파해서 4.7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습니다는 바로 트럼프 파동 때문에 지금 장 막판에는 마감 지수로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향후에 사실 미국의 고금리 부담이 지금 트럼프 관련된 주가 대부분 다 빅테크 관련된 주식이고 고평가된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의 향후에 빌미가 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국채 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국채 파동이 되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보면 어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때문에 대발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련된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글로벌 자금의 유출입 기상도를 다음 자막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의 그 유출입에서는 빨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빨갛다 하는 것은 글로벌 주식 투자 자금이 들어가서 아주 그것이 빨갛게 주식시장이 빨갛게 타오르는 이런 시장인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시장만 새빨겁니다. 지금 빨갛다 못해 새빨갛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글로벌 주식 투자 자금의 70%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되겠죠. 나중에 평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아르헨티나라든가 아랍 국가들, 아랍 국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인도에서 이렇게 그 미래에셋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인도에서 지금 자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이렇게 그 인도에 그 관련돼서 법인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인도를 좀 부추기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인도에서는 자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자금 빠져서 지금 미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글로벌 자금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증시에 자금 들어가는 4대 원천을 미국 이해로 본다면 인도 증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한국 증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그 자금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의 글로벌 자금을 이렇게 본다면 이 네 가지 국가의 유럽을 제외하고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국가들이 국가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새빨갛게 달아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른 국가들은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구름이 낀 상태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한국 증시는 가장 먹구름이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지금 워렌 버핏이 34년 만에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글로벌 유출입 자금을 이렇게 보였다 하더라도 자 미국 증시가 저게 새빨간데 여기에 누겠느냐, 투자하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의 달인은 워렌 버핏도 34년 만에 현금을 가장 보유하면서 내년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현금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라서일까요? 최근 들어서 조정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내년 증시를 두고 우려하는 시각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이렇게 각종 증권사들이 이렇게 모습에서 내년도에 추천하는 시각을 한번 총정리해 보여드리면 국내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익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이렇게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경계하는 예. 이런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시청자분께서도 과거에 미국의 부동산 투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2018년인가 그렇게 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경계했던 시각, 이 시각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올해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하죠. 미국 증시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붐플레이션, 경기가 활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가도 아직 높은 상태거든요, 목표치. 예. 그래서 붐플레이션이고 그다음에 증시는 진짜 와이어 마켓 불꽃 그렇죠. 장세였었죠. 근데 이것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이 미국 주식도 트럼프 관련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평가 자체를 본다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자, 트럼프 관련주는 지금 전통적인 평가 자태, PER, PBR 다들 아실 겁니다. 예. ERP로 보면 완전히 고평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래 잠재 가치를 나타내는 PSR 지표, PPR 지표, 그다음에 PDR 지표, PER 지표, CAP 지수 전부 다 이것도 고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 주식은 전통적인 잣대든 그다음에 미래의 잠재 가치를 나타내는 잣대든 모두 고평가다. 근데 나머지 트럼프 관련되지 않는 주식들은 어떠냐? 평가 잣대를 보면 엇갈린 잣대다. 역시 전통적인 PER, PDR 지표 같은 거를 보면 고평가다. 예. 근데 미래 잠재 가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PSR 지표, PPR 지표, PDR 지표 이런 거를 보면 아직 저평가다. 근데 주가가 낮아서 저평가냐, 예. 밸류가 없어서 저평가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외형상으로 보면 파이어 마켓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그게 트럼프와 관련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평가 정도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흐트러진다면 주식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외형상 주가가 좋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종목을 투자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이 대장주라고 불리죠.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부담 그리고 우려들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관련주를 비롯한 빅테크 입장에서 고금리 부담이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고금리 부담은 시청자 여러분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사실 빅테크 예.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빅테크와 미래의 잠재 가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은 치명타가 되죠. 예.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3대 지수에서 빅테크 관련된 주식이 가장 많이 반응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에는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국채 금리가 갑자기 4.5% 정도 이렇게 초반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 국제 시장에 파동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마감 지수를 보면 4.5%까지 끌어내렸는데요. 자, 이게 일시적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전체 세계 경제에 OECD라든가 IMF라든가 월드뱅크에서 내놓은 내년도의 경제 전망을 금리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역시 금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죠. 근데 세계 인플레는 지난 10월 이후에 이렇게 다시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막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미국의 세계 인플레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그러면 피벗을 중단하고 국채금리 올라가겠죠. 예. 근데 경기를 중시한다 하면은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에 주력하는 중국이라든가 또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 국채금리와 국채금리 간의 디커플링 현상 대발산이 나타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국채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시청자는 어디겠습니까? 내년도에 보면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경기 여건도 좋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왜 국채금리에 이렇게 민감하냐? 본인 자신들이 국채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공약에 다 넣어가 있죠. 감세, 예. 재정 지출. 이 문제는 재정 인플레가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불법이면 색출. 그다음에 관세, 공급 측에서 인플레 요인이 있죠. 그렇죠. 노동자들 지금 미국의 저가 시장의 노동자들이 불법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싹 나가?
그러면 노동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2월 FOMC의 점도표 파동이라는 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9월 달에 보면 점도표에 보면 중립금리가 내년도에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는 이게 뭐냐 3개월도 안 돼서 두 차례 이하로 했지 않습니까? 수정됐죠. 예. 수정됐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보면 붐플레이션 파이어 마켓이 되는데요.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년에는 트럼프발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발 인플레와 고금리 때문에 이 거품 붕괴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내년에도 붐플레이션을 이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경기가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죠. 예. 근데 출범 초서부터 사실 미국 증시와 미국 경기에서 상당 부분 전환점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1월 20일 날 출범하고 1월 30일 날 내년 첫 FOMC가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지표가 2개 발표하죠. 4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내년으로 본다면 작년 4분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입니다. 이게 내년을 감안해서 취임 후니까 예. 그래서 올해 4분기 성장률과 PC 물가 이렇게 올해 12월 취임 이후면 작년 12월 이렇게 되겠죠. 12월 PC 물가가 이게 발표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월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겠는데요. 만약에 경제적 측면에서 붐플레이션이 확연되면 미국 증시에서 보면 파이어 마켓에 대해서 기대는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붐플레이션과 파이어 마켓이 결국 2022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측면이 지금 뭐냐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자꾸 의심스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고성장이 되고 고물가가 되고 고주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측면이 3년 이상 지속될 건가? 그러다 보니까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시각이 하는 것이 하버드 학파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하버드 학파를 싫어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학파의 가장 큰 이렇게 대두격이 레이 서머스가 있어야 하십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에서 보면 그동안 미국 경제를 받쳤던 바이든 정부 때 추진했던 내용과 정반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 미국 경제의 성장과 미국 증시를 받쳤던 게 바이든 정부 때 올라왔던 모습인데요. 거기에 다른 쪽으로 지우기라든가 아니면 약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고성장하더라도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 때 고성장과 고물가, 고주가를 만들었던 체질과는 미스매치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트럼프발 이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그 성장이라든가 정치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는 고평가를 발생했던 측면에 이렇게 거품 붕괴에 단계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경고음이 일각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레리 서머스 교수를 비롯한 하버드 학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들이 우려하는 건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는 예. 가장 기본에게 단순 생산하면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단순 상수로 Y는 직고로 가장 경제학에서 보면 기본적입니다. 노동과 자본과 총 요소 생산성으로 보이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는 미국도 인구 절벽,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바이든 정부 때 이민 정책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같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리쇼링 해가지고 이걸 받쳐줬습니다. 근데 트럼프에는 신주권주의거든요. 예. 그러면 신주권주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성장 동인의 한계를 제라미 시겔이 했던 글로벌 솔루션 가지고 이것을 받쳐줬습니다는 이것을 포기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면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생산성이 중국보다 높고 자본성에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트럼프는 차별 정책입니다. 노동도 자본도 차별 정책입니다. 예. 트럼프와 관련된 사람은 오케이 박수를 쳐주고 트럼프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뺨을 때리기 시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각각의 곳곳에 미스매치 현상, 불일치라든가 머틀렉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 노동 생산성과 자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던 글로벌 솔루션과 그다음에 사실 그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이렇게 한다면 뭐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것을 보완할까? 그렇죠. 베센트는 강달러를 유지해서 해외 자금을 유치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 오케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것도 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외 자금 유치해서 미국 증시 계속해서 끌어들여 웰스백트에 의해서 성장을 보완해? 자, 이건 증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하버드 학파가 비관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거품이 낀 상태에서 좀 거품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자 미국 입장에서는 피벗이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는 속도를 조절하자 하는 측면이 지금 파월과 그다음에 지난 점도표에서 그렇죠. 나타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 파월과 갈등, 페드와 갈등 이런 문제에 페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월과 페드 입장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아마 시청자분께서 내년 미국 증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너무 국내 증권사가 내년에 전부 미국 증시를 몰빵해. 지금 뭐냐. 나중에 말씀해 수익적 측면에서 바로 문제 걸까. 거품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그렇죠. 예. 이 측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때 증권사들이 뭐 코스피 3,000 무조건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했던 때가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그런 네. 만큼 좀 이 시기를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경기적인 측면, 지금 붐플레이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 또 증시적인 차원에서는 이 파이어 마켓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보면 대반산도 1994년에 이후에서 비교했었고요. 예. 자꾸 지금의 미국 증시 문제도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하는 시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990년대 후반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이때 빌 클린턴 정부의 민주당 정부 시절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뉴 이코노믹 신경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골드락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을 비롯한 제3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인터넷과 같은 제3의 혁명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가 할 때는 AI 같은 이거에서 제4의 산업혁명 때문에 지금 증시가 가는 신천지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 측면에서는 AI라든가 이런 측면이 바로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빨리 그 부각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자막의 맨 끝자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들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밸류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 슈가 러시 현상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슈가 러시 현상이다. 예. 이런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자막이 좀 계속해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슈가 러시다. 지금은 설탕을 우리가 저도 뭐 그런 나이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오후 들어서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설탕을 먹으면 기운이 차리거든요. 예, 뭐 당이 떨어진다 당이 이런 떨어진다 이렇게 분들이- 해서 예. 그런 쪽으로 표시하는데요. 이 설탕을 계속해서 먹으면 당뇨병이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그 미국 증시, 내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투자 전략이랑 같이 해서 겸허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년에 미국 증시가 파이어 마켓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2018년에 글로벌 부동산 투자 때를 보겠습니다. 그때 막판에 사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했는데 지금은 전부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국의 국내 증권사가 우리 코스피 대부분 다 증권사가 3천 이상 간다고 보였습니다.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3,300까지 봤던 시각이고 시기별로 보면 상저하고다 이런 지각이죠. 근데 완전히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막판에 이렇게 밀고 있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더 현명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 파이어마켓에서 지속된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뭐냐? 베이스백 때문에 굉장히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이미 키재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키재기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는 균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국 같은 것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리스크만 지금 해소가 된다면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망하지 않느냐. 오늘은 이거 자막이 계속해서 안 돌아가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됩니다는 정책 리스크만 해소하면 한국도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겠나 해서 좀 균형으로 예. 지금까지 미국의 몰빵적인 시각에서 좀 균형적인 시각으로 미국이 나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몰빵적 시각에서 이렇게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우리가 보면 경제학에서 나이프 에지 시어리라고 해서 이 칼날이를 갖는 거다. 예. 칼날이를 가는 거다. 무속인이 이 균형을 잡고 칼날이에서 잘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베이죠. 예. 그렇죠. 떨어지면 크게 베이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를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칼날위를 가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무속인이 양동이를 겼습니다. 근데 양동이의 그 양동이가 뭘까 하는 측면을 예. 자막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시간이 늦게 시작돼서 지금 빨리 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한쪽 자막은 붐프레이션 파이어 마켓 요거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쪽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버블이 붕괴되는 버블 버스트 양동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균형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쪽 양동이가 붐프레이션과 파이어 마켓 하더라도 희재기 때문에 승리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다른 쪽은 증시가 붕괴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가져야죠. 떨어지면 크게 나니까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낮고 거품이 붕괴되는 게 사실 그 대비하는 측면에 예. 자 미국 증시에선 이득을 받습니다. 그럼 뭐냐 비상장 주식으로 가야죠. 비상장 주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비상장 주식에서 일찍이 이렇게 올해부터 AF 파트너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도 투자자 관점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정책 리스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평가에서 한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도 균형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의 미학을 지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